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십자로에서 70여 년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끊임없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온 대한민국.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군사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폐허에서 시작하여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강인한 국방력을 구축해온 한민족의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군사력의 허상과 김정은 체제의 실체. 오늘 우리는 그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본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강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군사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은 바로 최강의 재래식 무기체계 구축이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군의 전력은 세계 5위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그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공군력부터 살펴보자. 대한민국 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전력 구성을 자랑한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가 40대, 그리고 세계 최고의 괴물급 무장력을 가진 F-15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 지금 최첨단 스텔스기가 F-22지만 그러나 이건 운용비가 너무 비싸고 획득비도 비싸고 유지 운용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미국도 다 퇴역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걸 대체한 게 이제 통합 전투기로 탄생한 F-35다. F-35는 어형은 공군용, B형은 해병대용, C형은 해군용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국이 보유한 것은 어형이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무장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군은 F-35를 하이급, F-15를 미드급, 그리고 F-16을 로우급으로 하는 완벽한 3단계 체계를 구축했다. 집에 롤스로이스 차만 10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시장 갈 때는 경차 써도 되는 거지 않나? 이런 철학으로 구성된 한국 공군의 전력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여기에 P-3A 공중조기경 보통제기까지 더해지면서 완벽한 공중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해군력은 어떨까? 한국 해군의 실력은 더욱 놀랍다. 해군력도 거의 사실은 우리가 Mi-1, 중-러 사이에 껴있어서 그렇지 거의 우주군대급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해군의 핵심은 바로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 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1000개의 목표물을 1000km에서 찾아내고 수십 개 목표물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지스 시스템이 탄생한 배경도 흥미롭다. 2차 대전 때 함정이 항공기에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전함을 보호하기 위해 대공 능력을 갖춘 구축함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전함이 쓸모없어지면서 구축함의 역할이 커졌고 결국 함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동해안 이지스함이 바로 한다. 그리고 수직발사기라는 일종의 컨테이너다. 세로로 세워놓은 그 안에 미사일이 하나씩 들어있다. 세종대왕급에는 128셀의 수직발사기가 들어있다. 128개의 각종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3척의 세종대왕급이 운용 중이고 더욱 진화된 정조대왕급도 진수되었다. 정조대왕급은 세종대왕급보다 톤수는 늘어났지만 수직발사관은 84셀로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더 큰 미사일들을 탑재하기 때문이다. 정조대왕급에는 SM-3라는 미사일이 장착 가능한데 이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도 맞출 수 있다. 고도 500km 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걸 우주에서 요격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현무함대지 미사일이라는 괴물급 미사일도 탑재된다. 동해 어디서든지 김정은을 타격할 수 있는 거대한 미사일이다. 동시교전과 탐지거리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것도 모두 세 척을 우리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조대왕급 다음에는 한국형 이지스함 KDDX가 6척 건조될 예정이다. 한국이 자체 설계한 이지스함이다. 여기에 장보고급 잠수함까지 더하면 한국의 해상 전력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장보고 1급부터 시작해서 장보고 3급 3,000톤급 중형 잠수함까지 현재 20여 척의 잠수함이 운용 중이다. 그리고 이 잠수함들은 거의 모두 최첨단 사양이다. 이 잠수함에서도 SLBM을 통해서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바닷속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이는 적이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공격 수단이다. 그렇다면 육군은 어떨까? 한국군은 육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육군이 강하다. 특히 포병 전력은 포방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너무나 야포가 많아서 그래서 K9 세계적인 자주포를 생산해냈지 않나? 거의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다. 성능과 가성비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에 K1, K2 흑표 전차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기갑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폴란드에 팔았지? KEPL 폴란드. 최첨단이다. 가성비로 따지면 미국의 에밀, 그 다음에 독일의 레오파르드, 그 다음에 영국의 챌린저, 프랑스의 르클레르크, 러시아의 T-90 이거보다 더 낫다. 이렇게 엄밀한 최고의 기갑, 포병, 그 다음에 각종 탄도미사일 전력까지 갖춘 한국군.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언한다. 한국군의 전력은 세계 5위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만일 아프리카 근처에 있으면 아프리카 전체하고 싸워도 이긴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남미에 있어도 웬만한 나라들은 근처에도 못 온다는 평가다. 반면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전수방이라고 해서 국방비는 많이 쓰지만 국방 전력이 불균형하다. 공격 무기가 없다. 우리 F-15는 타우루스 사거리 500km 타우루스를 동해에서 떠서 그런 상황은 안 오고 와도 안 되지만 일본을 공격할 수 있지만 일본의 F-15J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미사일이 없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강의 해병대 2개 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육상자위대라고 해서 이제 겨우 만드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실전에 가까운 경험 때문이다.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군사적, 고강도의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전, DMZ 군사분계선에서의 고강도 군사적 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실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이런 즉각적인 군사적인 위협이 없는 데하고는 다르다. 한국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해서 일반적인 국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군은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훈련과 작전 교리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다. 한국군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장기간의 한미동맹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가진 군사교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수받았다. 실전 전쟁을 하는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보고 배웠다. 미국의 실전 경험이 상당 부분 간접적으로 전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실상은 어떨까?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하는 북한의 군사력은 과연 진짜일까? 북한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이라는 국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김정은 개인을 위한 국가다. 아무리 뱀이 아나콘다처럼 커도 뱀 대가리 자르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로지 김정은만을 위한 체제다.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참수작전이다.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것들, 바로 한국의 전략적 타격 능력이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무사, 현무호 같은 미사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호는 탄두 무게만 8톤, 9톤이라고 하니까 김정은의 집무실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란을 때렸던 GBU-57보다도 더 위력이 크다고 평가된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니까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리고 타우루스 미사일. 독일제이긴 하지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미사일의 정밀도는 놀랍다. 사거리가 500km다. F-15에 장착해서 정확하게 김정은 집무실 창문을 맞출 수가 있다. 현재 한국은 국산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어서 곧 전력화될 예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닌자 미사일이다. 미국이 개발한 이 미사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통해서 미사일이 폭탄이 있는 게 아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칼날이 펼쳐진다. 사람만 죽인다. 운전사는 살리고 운전사 옆에 있는 사람만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이다. 요인만 타격하는 것이다. 폭탄을 쓰게 되면 애꿎은 사람들도 많이 죽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정도만 가능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했다. 첫째는 킬체인이다.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것이다. 적이 공격할 징후가 명확하다. 그러면 먼저 때리는 것이다. 먼저 죽이는 것이다. 선제 공격이다. 둘째는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다.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막는 것이다. 셋째는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이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는 것이다. 이 체계에서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에 들어가는 것이 현무사, 현무5다. 현무3은 순항미사일이고 현무2는 사거리가 짧다. 현무4는 탄두가 더 무거워지고 현무5는 세계 최대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린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집무실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현무4는 정조대왕급 함정에 실을 수 있어서 해상에서 타격이 가능하다. 장보고 3급 3000톤급 중형 잠수함에서는 SLBM 잠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동해에서 날아오는 것이다. 해상에서 물속에서 지상에서. 근데 그런 인물을 제거하네. 어디 있는지 아네. 없앨 수 있네. 이런 식의 공격을 했지 않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메네이도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 자신이 두렵지 않을 리 없다. 이란 공격은 김정은 정권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미국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B-2 스피릿 폭격기가 출발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태평양을 건너서 인도양을 건너서 가서 때리고 온 것이다.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건 미국밖에 없다. 제일 놀란 건 김정은. 그 다음에 놀란 건 시진핑, 푸틴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들은 도저히 구현해낼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최근 자랑하고 있는 군사력은 과연 진짜일까? 김정은이 그토록 자랑하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다. 먼저 공군력을 보자.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29인데 30대에서 40대 정도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투기들이 도입된 지 40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이다. 이것도 구형이고 레이더나 아니면 장착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형이다. 반면 한국 공군은 F-35, F-15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공중조기경보기를 만들고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 해군은 연안해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그런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북한 해군은 다 스텔스 함정이다. 나무로 만들어서 레이더에 안 잡힌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해군력 강화, 공군력 강화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블랙 코미디 수준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5000톤급 구축함을 보자. 구축함이라는 것은 장난감이 아니다. 일반 상선과 달라서 수백 개의 조밀한 격실을 만들어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초기에 울산급 그 다음에 포항급 호위함 만들 때 그거 만들 때도 우리 기술이 없어서 중심을 잡으려고 배 중심에 시멘트를 부어놨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있다.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5,000톤급 군함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로부터 설계를 넘겨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최연함과 강건함을 보면 러시아의 어드미랄 고르시코프급과 거의 동일하게 생겼다. 하지만 설계를 가져왔다고 해서 건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다. 북한 구축함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보자. 요즘 구축함은 잠수함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잠수함은 물속에 있어서 탐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잠수함은 항공기의 밥이다. 대잠 헬기나 대잠 초계기가 있으면 잠수함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구축함에는 대잠 헬기를 싣고 다닌다. 헬기 착륙장이 있고 비바람 때문에 헬기 경납고가 있다. 근데 북한 5,000톤급 구축함에는 그 헬기 경납고에다가 미사일을 심어놨다. 헬기가 없다는 얘기다. 헬기가 없으면 이 배는 동해에 나오면 바로 죽는다. 대잠 능력이 없으니까. 원래 헬기 경납고는 텅 비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무거운 미사일 캐니스터를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엎어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엔진이다. 5,000톤급 선박에 장착할 엔진을 북한이 만들 수 있을까? 터빈을 만들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력으로 움직인다는 증거가 없다. 진수는 시켰는데 엔진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 우스운 것은 북한이 최근에 내린 결정이다. 내년 10월 10일까지 5,000톤급 구축함을 다시 건조하라고 명령했다. 남포조선소에서 새로 5,000톤급 구축함을 1년 3개월 만에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 선진국도 미국도 한 6, 7년 걸린다. 우리만 빨라서 우리만 한 2년 정도 좀 더 걸린다. 북한이 그걸 어떻게 건조하겠는가? 김정은 머릿속에는 껍데기 만들고 뚝딱뚝딱거리고 미사일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면 김궁옥영웅함이라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2023년 9월에 진수시켰다. 그게 핵잠수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체를 보면 기가 막힌다. 로미오급이라고 해서 지금 건조된 지 40년 가까이 되는 재래식 잠수함이다. 2차 대전 잠수함에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잠수함이다. 그 잠수함의 길이를 늘리고 함교, 잔망경이 있는 부분의 길이를 늘려서 여기다 미사일을 실어놨다. 선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진수시켰는데 그 잠수함은 2023년 9월 이후로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물속에 있다는 설도 있다. 못 나오겠다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조작이다. 국가 자체가 거짓말로 점철된 게 바로 북한이다. 한국 합참이 그 김궁옥 영웅함의 초기 시험 운항을 할 때 기우는 걸 발견했다. 잠수함이 무게중심을 못 맞추는 것이다. 김정은 머릿속에서는 하라면 해. 언제까지 하면 잘 됐어. 그런데 구축함은 자빠지니까 21일 만에 수리까지 다 맞춰서 진수했다는 말이다. 우스운 것이다. 그건 전투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왜 이렇게 조바심을 내느냐? 바로 대한민국에 넘볼 수 없는 재래식 전력. 이걸 따라가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거 똑같은 이야기다. 구축함이 넘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고 진수한 김궁옥 영웅함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북한 군사력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왜 김정은은 이렇게 허상의 군사력에 매달리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김정은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조급해하는 것이다.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위력을 생각해보자. 현무5는 탄두 무게만 8톤에서 9톤이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어떤 벙커든 어떤 시설이든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미사일들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해상의 정조대왕급 구축함에서도 그리고 바닷속 장보고 3급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있든 언제든지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런 능력이 단순히 무기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최강 미군과의 70년간 동맹을 통해 축적된 전술, 전략, 그리고 실전 경험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미군의 최신 전술과 교리를 습득했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 또한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경험도 쌓았다. 반면 북한은 어떤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 장비는 구식이고 전술은 낡았으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군사교리가 부족하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핵무기마저도 실제로는 허점투성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단순히 폭탄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확한 타격을 위한 유도 시스템,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지휘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구식 미그-29 전투기로는 현대전을 치를 수 없고, 엎어지는 구축함으로는 해상을 지킬 수 없다. 물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잠수함으로는 잠수함전을 치를 수 없다. 결국 김정은의 모든 허세와 과시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한국이 이미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한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참수작전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 타우루스 미사일로 창문도 정확히 맞출 수 있고, 현무호로 어떤 벙커든 파괴할 수 있다. 닌자 미사일로 주변인은 살리고 타겟만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북한도 나름대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군사력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성공적 개발이다. 이미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했고 양산도 시작되었다. KF-21이 완전히 전력화되면 한국 공군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급 공군이 될 것이다. 해군 분야에서도 한국형 이지스함 KDDX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형 핵잠수함까지 더해지면 동북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육군도 마찬가지다. K 흑표 전차의 성능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도 개발 중이다. 무엇보다 드론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한국의 강력한 방위 산업이 있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한국의 방위 산업체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해외 수출 성공이 이를 증명한다. 폴란드에 수출된 KEPL 전차와 K9 자주포는 현지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성능은 최고급이면서 가격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공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한국군의 정신력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의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한국군이 세계 최강급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신력 때문이다. 70년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온 의지. 6.25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건설한 저력. 이 모든 것이 한국군의 정신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파병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라크 파병 당시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다산 부대의 활약상은 전 세계가 인정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은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 뛰어난 장비와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정신력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런 정신력의 바탕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 한국군은 단순히 영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북한군은 어떨까? 김정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다. 조국이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군대가 진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런 군대는 결정적 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러시아는 분명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 앞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싸우는 이유의 차이다. 우크라이나는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반면 러시아군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국군은 자유민주주의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은 과연 김정은을 위해 목숨을 바칠까?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늘어나고 있고 일반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경제는 파탄 상태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경 봉쇄까지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전쟁을 감행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김정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만 하고 있을 뿐 실제 도발은 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물리적 도발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의 강력한 보복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무미사일 시리즈의 전력화 이후 북한은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들은 현재의 평형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도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한국은 충분한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우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드론, 사이버전, 우주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이미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우주 분야에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입증했다. 드론 분야에서도 KAI가 개발한 수리온 무인 헬기와 같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첨단 무기 체계들이 기존의 전력과 결합되면 한국군의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의 해구산과 확장 억제 없이는 완전한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다행히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핵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삼각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5위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김정은이 자랑하는 북한의 군사력은 대부분 허상이다. 엎어지는 구축함,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잠수함, 구식 전투기들, 이런 것들로는 현대전을 치를 수 없다. 반면 한국군은 최첨단 장비와 뛰어난 훈련,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급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정밀 타격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통한 참수작전 능력, 이지스 구축함을 통한 해상 방어 능력, 첨단 전투기를 통한 공중 우세 능력.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완벽한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 세계 최강 미군과의 70년 동맹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가치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군대다. 이런 정신력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이 된다. 물론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혁신해 나가야 한다. 미래전에 대비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북한의 위협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70년 전 유엔군과 함께 자유를 지켜낸 그 정신으로 오늘도 한국군은 조국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지키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방력, 그 위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정은이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가짜 무기들로 아무리 위협해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힘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오늘 그리고 내일이다.